아르키메데스는 그리스로 진격해오던 로마의 함대를 한 줌에 재로 만들어버렸다. 그는 특수하고 거대한 동방패를 태양 쪽으로 기울여 배를 향해 광선을 모아 쏘았다. 광선에 닿은 배에는 거대한 화염이 일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리스와 로마 간의 전쟁이 한창이던 기원전 212년 아르키메데스가 일명 죽음의 광선을 쏘아 로마 함대를 전멸시켰다고 합니다. 해당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과장된 이야기인지 그저 허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론상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 추후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죠. 아르키메데스가 개발했다고 전해지는 죽음의 광선은 SF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모티브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허무맹랑하면서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비단 영상 매체에서만 활용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가 이것을 실제로 무기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전쟁 당시 나치는 적들을 괴멸시킬 비밀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개발 리스트 중 상위에 있던 것이 바로 태양에너지였는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관측이 가능한 거대한 태양을 무기로 바꾸면 그 어떤 강력한 국가와 적이라도 빠르고 확실하게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무기 개발은 주로 힐러스레벤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힐러스레벤은 나치의 전쟁 승리를 위한 궁극의 병기를 만들어내던 곳으로 히틀러의 비밀 무기고와 다름없었던 곳이었죠.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책을 한 권 접하게 됩니다. 해당 책은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만 오베르트가 전쟁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우주 비행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는데요. 책에는 고도 1000km 궤도에 떠있는 유인 우주 정거장이 묘사되어 있었으며 정거장에 설치된 직경 100m짜리 오목 거울로 태양열을 모아서 지구 표면에 쏜다는 아이디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베르트의 책에는 이렇게 모은 태양열 에너지를 통해 증기 기관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는 내용이 주였지만 나치는 이것을 일종의 살상 광선으로 재해석하였죠. 그렇게 이 태양열 광선 프로젝트는 존 게베어라는 명칭하에 실제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힐러스레벤 연구소의 독일군 소속 물리학자들은 오베르트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대학살용 우주 반사경의 설계도를 뽑아냈습니다. 학자들은 면적 3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파라볼라형 반사경을 만들어 고도 8200km 이상까지 띄우면 아르키메데스가 만들었다던 죽음의 광선보다 10만 배는 강력한 태양열 캐논포를 지구 어느 곳이든 쏠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개미를 태우는 것처럼 말이죠. 1940년대 당시 기술로는 어떤 나라에서도 우주 한복판에 설치된 무기를 격추할 수단과 방법이 없었으므로 완성만 된다면야 존 게베어는 제한급의 위력을 가진 절대적 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반사경의 부품으로는 금속 나트륨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나트륨의 경우 고온에서 용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엄청난 시간과 금액이 소요되었습니다. 반사경의 부품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데 드는 재료들과 돈, 반사경을 우주에서 조립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이 상주할 수 있는 우주 정거장까지 당장 모든 시간과 금액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완성되는데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이 분명했으며 성공한다는 보장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고위 간부들은 이 계획서를 보고 타당하며 만들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는데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적국으로 돌린 나라들이 워낙 많은 만큼 그들이 꼼짝 못할 확실한 제재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 투입으로 인해 계획은 계속 지연되었고 그러는 와중 전시 상황은 연합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첩보기관들은 나치의 학자들을 잡아들이는 족족 신문하여 비밀 무기나 계획에 대해 추궁하였는데요. 미군 군령부 올디너스 소속의 존 캑 중령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나치 과학자들을 직접 신문할 수 있었죠. 나치의 과학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원했던 것인지 기밀 사항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존 게베어에 대한 연구 계획을 전달받은 존은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존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상급 부대에서도 존 게베어 계획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의심하였다고 하죠. 하지만 나치들의 비이성적 행동 양식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미군은 이들을 더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존 게베어의 상세한 설계 일지와 개발 계획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이것을 만들 생각이었으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50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죠. 우리는 그들이 이 무기의 실현에 확신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공상 자체는 혐오스러웠지만요.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미국 과학자들은 이 태양열 캐논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만한 재료를 모은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수백 톤에 이르는 건설 자재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말하였죠. 1945년 전쟁이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존 앤 게비어는 결국 실체화가 되지 못한 채 지나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무기화는 현재까지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불을 붙이는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의 살상력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존 앤 게비어는 이후 다양한 창작물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F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스타가 있는데요. 실제 존 앤 게비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가상의 우주 병기이죠. 한 사람의 평화로운 상상에서 출발하여 대규모 살상 무기로까지 실현될 뻔한 존 앤 게비어. 만약 이것이 실체화되었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